네, 오늘 첫 번째 외신은요. 이 이코노미스트지에서 가져온 반복되는 시장 레퍼토리라고 해서 현재 미국 시장이 2007년과 상당히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였는데요. 현재 그 제로금리 상황을 제외하고 현재 시장이 2007년과 굉장히 많이 유사하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였는데요. 이제 투자자들은 연초에 채권이 과대평가됐다고 느꼈기 때문에 주식으로 상대적으로 돈이 많이 몰리기는 했지만 채권 수익률도 그때와 비교해서는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중앙은행의 딜레마가 여전히 남아있다고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이 느려져서 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경우에는 기업의 수익이 실망스러울 테고 만약에 그 중앙은행이 예측이 틀렸을 경우에는 이제 빠른 시일 안에 금리를 올려야 하는 그런 압박 상황이 부딪힐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 모두 지금 불확실성을 초래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금리에 대한 전망이 분명해지기 전까지는 주식 투자를 포기할 사람은 많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선택의 여지가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투자자들은 마지못해서 이제 강세론자가 되고 있다 그런 내용의 기사였는데 결국 이제 지금 미국 주가가 2008년 그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발발 이전의 그때처럼 이제 위험하다라는 얘기인데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과의 유사성이 있는 점은 뭐고 차이점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일단 유사점은 여러 가지 그 측면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이 위험 자산을 너무 좋아해요. 심지어 저희 회사에서조차 하이힐드 펀드가 정말 유망한 인컴 상품이다 그러면서 팔고 있거든요. 근데 하이힐드가 인컴 상품은 아니잖아요. 엄밀하게 따지면 투기 등급 회사채들을 모아서 아니면 투기 등급의 회사들의 주식을 모아서 하나의 수익증권처럼 만든 건데 그거조차도 굉장히 좋다라고 팔고 있고요. 그리고 크레딧 스프레드, 그러니까 그 국채와 회사채의 스프레드도 거의 사상 최저치까지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사람들이 위험 자산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그때랑 비교하면은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위험 자산을 겁 없이 투자하고 있는 측면에서는 정말 유사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2008년에 증권회사 계속 있었긴 했는데 서브프라임이라는 상품을 전 잘 몰랐었거든요. 터지기 전까지는. 그래서 감춰진 무언가 어떤 파생 상품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직 모르고 있는 게 있지 않은가. 그래서 위험 자산에 대한 사람들의 그 리스크 테이킹 정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라는 것은 굉장히 비슷하고 우리가 몰랐던 뭐 서브프라임이라든지 그런 상품에 대한 모르는 상품에 대한 그런 것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좀 다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의 어떤 태도를 보게 되면은 지난 몇 년 동안의 어떤 그 중앙은행의 그 강력한 통화 정책들 이런 것들 때문에 기업의 이익이라든가 이런 걸 따지는 것보다는 공공 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중앙은행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거기에 훨씬 더 많은 지금 신경을 곤두세우고 분석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풋옵션이라고 해야 되나 떨어지게 되면은 네. 중앙은행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너무 강해가지고 단방향으로만 이제 그 시장이 움직인다는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은 우리의 그 슈퍼맨인 중앙은행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너무 강한 게 지금 현재 이런 그 겁이 없이 막 투자를 하는 그런 양상들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냐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실. 그럼 버블인가? 그런 측면에서는 버블의 그 성격이 상당히 많이 끼어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제 한국 투자자 기준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2007년, 2008년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뭐 지금도 많이 팔리고 있지만 ELS라는 상품이 굉장히 많이 팔렸었습니다. 근데 그때 많이 팔렸던 기초자산을 뜯어보면은 종목 중심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상당히 많이 팔렸던 그 ELS 중에 종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애플 ELS도 있었어요.
네, F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도 있었는데요. 지금도 ELS 사람들이 많이 가입하고 있긴 한데 지금은 종목형은 거의 안 들어가요. 대부분 다 유로스탁스 50이라든지 HSC라든지 지수형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랑 지금이랑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제가 뭐 서두에서도 위험 자산에 대한 사람들의 겁없는 투자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때 한번 대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비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규제도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금융위기 이후에 좀 어느 정도 방어벽은 있지 않을까. 뭐 그 말씀하신 그렇죠. 예, 모기지 그 그런 부분은, 예. 터진다거나 그럴 리스크는 좀 그런 적지 않나. 부분에서는 이제 좀 그때보다는 좀 덜 위험하긴 한데 문제는 이제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어디선가 또 규제를 뚫는 새로운 상품을 만들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지금은 그건 아마 다들 조심하겠죠. 네, 그런 이제 차이점을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이제 미국 증시가 버블이라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S&P 500 역시도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 이런 내일이죠, 상황이라면 내일. 네. 그렇다면 예전처럼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진 않을까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약간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뭐 IT 버블이라든지 뭐 좀 우리가 잘 모르는 신사업이 굉장히 거품이 많이 생기면서 그 거품들이 사라지면서 급락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번에 S&P 500이 올라가는 과정을 좀 보면은 모르겠어요. 뭐 버블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신사업 뭐 전기차라든지 뭐 클린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뭐 셰일가스라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그 해당되는 회사의 주가가 좀 급등했던 케이스가 좀 있었기 때문에 과거 IT 버블 꺼질 때처럼 급락 과정을 거치기보다는 뭐 계단식으로 하락한다든지 뭐 그런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일시적인 조정은 좀 있다가 네. 이제 미국 경기 펀더멘탈이 좋아지면서 펀더멘탈로 가는 장으로 바뀌어가겠죠. 네네네. 아무래도 그죠? 지금 어차피 금융 장세 아니에요 지금. 네. 그 금융 장세가 펀더멘탈 실적 장세로 넘어가게 될 때 약간의 조정 그로 넘어갑니다.